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터넷 표시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입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안인데 어떻게 광고를 하게 되면 이 광고가 부당한 광고냐, 부당한 광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기준이 얼마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부당한 광고의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존재 허위 표시, 두 번째 거짓 과장의 광고 표시, 세 번째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범위 및 일반의 원칙입니다.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적용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인데요. 중개대상물은 우리 앞 영상에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와 관련되어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모, 공장, 강업재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 적용을 할 텐데, 광고를 어디에 낸 것이냐, 광고를 낸 것을 보니까 신문, 전단지, 입간판, 방송, 인터넷 등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하거나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UFBI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SNS에 광고를 하게 되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이걸 관리할 거냐라고 보니까, 고시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어서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고시에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 안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는 거 해도 처벌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할지 안 할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및 위법성 심사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증이나 위법성 심사는 아마도 주관부서에서 하겠지요. 부존재 허위입니다. 부존재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아닌 권리 없는 자가 중개 의뢰했다.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으면 기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이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한 곳에 그 중개대상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처벌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광고한 내용과 형태, 거래 조건 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존하는 부동산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처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존재 허위 앞부분에 연결해서 두 번째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부존재 허위에 해당되어서 처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지 않았고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로부터 물건을 받았는데 이 받은 물건을 의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마음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올렸다. 그러면 존재는 하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부존재 허위에 해당되어서 처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SNS를 통해서 많은 광고물을 올려놨을 겁니다. 그거 이미 중개가 다 되었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하라고 분명히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즉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해두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된 광고 부분은 삭제를 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 당시 이미 계약 체결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알고도 표시 광고했다. 자, 이미 거래된 물건인데
이 매물을 강구하게 되면 허위다 허위. 그래서 처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개대상물이 경매 대상이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을 표시 강구했으면 이것은 허위물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2항에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 강구했던 거 많은 시간 내에 삭제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강구를 했는데요. 고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계약공인중개사가 그 강구한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만 얘기하면서 다른 물건을 계속 보여주더라.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실제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에 해당되어서 일명 낚시죠, 낚시. 자, 미끼를 던져서 고객이 오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얘기해서 그거 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물건으로 유도시키는 행위, 이 행위는 바로 부존재 허위 표시 강구에 해당된다. 거짓 과장 강구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강구를 했더라. 그러면 거짓 과장 강구에 해당되는데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한 가격과 다르게 강구를 했다. 그러면 거짓 과장이다.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했다. 그러면 거짓 과장 강구. 그리고 평면도나 사진인데요. 이것을 그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것의 평면도나 사진을 이용해서 강구를 했다. 그러면 거짓 과장 강구에 해당된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한 강구라고 해서요. 농지인 토지인데 택지라고 강구를 했다. 그러면 거짓 과장 강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해서 표시하는 강구라고 해서 제시한 옵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자,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부착물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광고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옵션 성능은 현재 그 상태 그대로 광고를 해야지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광고하게 되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실제 금액을 그대로 기재를 해서 광고를 하셔야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을 가지고 광고하시게 되면 거짓 과장 광고다. 방향, 우리 앞 영상에서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와 관련되어서 8가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시한 방향과 실제 방향이 90도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되어서 처벌하겠다.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인데요. 자, 이 거리는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도보 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선거리로 표시해서 광고하게 되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되어서 처벌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입니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사항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너무 작은 글씨로 표기를 해서 그걸 빠뜨리는 방법을 하거나 해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니까 전원주택이 건축가 가능한 토시라고 우리에게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 가능한 땅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주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하 수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건축에 대한 인허가, 이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거기에 아주 큰 글씨로 그러한 내용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을 하였지만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했다. 얘기는 했긴 했지만요. 수박 끝핥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게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처럼 여겨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인식하기 어렵게 그렇게 표시 광고를 했는데, 그러면 걔는 기반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광고를 했는데 용도, 지역, 지구 등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기했다. 여기는 현재 용도, 지역, 지구에서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실로 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인지 설명이 없이 단지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음으로만 표시를 했다. 그러면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제한이 있으면 그 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달아줘야만 기만적인 표시 광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보니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행되는 8월 20일 이전에 기존에 나와 있던 광고, SNS를 통해서 나와 있던 광고를 수정하지 못한다면 빨리 삭제를 시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와 함께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